안녕하세요. 대박열린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는 배수진입니다. 4월 15일 날 여러분들 그 경력경쟁 시험 보셨죠? 경상북도. 예. 어떻게 좀 어땠나요? 힘드셨나요? 예. 저도 이제 직접 응시 한번 했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인 난이도, 문제 자체를 보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특징적인 게 생소한 문제, 아주 생소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체감적인 난이도는 좀 높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난이도 상, 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한번 듭니다. 그러니까 당황할 법한 문제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 의구심을 가진 게,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구나, 이런 문제가 2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보다는 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1번입니다. 요거는 뭐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평형이다. 역반응, 정반응 얘가 나오는 걸로 봐서 평형 이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흡열 반응이니까 온도 관계가 먼저 이제 따라줘야 되겠죠. 흡열 반응. 흡열은 온도가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정반응이 온도가 내려가는 흡열이고요. 역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는 발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니, 반은 열이 생성물이다.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이 우세하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내려가는 정반응 우세입니다. 그죠? 역반응이 아니라 정반응 우세예요. 얘도 틀렸네. 그 다음에 산소를 추가로 첨가하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산소를 첨가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반대로 가는 거니까 넣어주면 사라지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를 추가시키면 산소가 사라지는 정반응 우세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맞네요. 그 다음에 질소를 추가로 첨가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질소가 추가로 첨가가 된 거지. 그러면 질소가 사라지는 정반응 우세니까 역반응이 아니라 정반응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네, 2번입니다. 당황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체감적인 난이도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라셈 혼합물, 이제 라세믹 혼합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이건 사실은 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상 이성밀체가 뭔지 알죠? 거울상 이성밀체라는 얘기는 거울로는 포개지지만 실제로는 포개지지 않는 화물이야. 그러니까 물질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실존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2개는요. 거울을 통해서는 포개지지만 실제로는 안 포개져요. 됐죠? 그러면 일단 물질이 2개가 있다 그랬죠? 근데 평광면이 있습니다. 한 물질은, 그죠? 평광면을 갖다가 왼쪽으로 회전을 시켜요. 그 다음, 또 한 개는 평광면을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이렇게 되니까 알짜 회전도는 0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거울상 이성밀체가 같은 몰수가 혼합되어 있고요. 그죠? 한 놈은 왼쪽으로, 한 놈은 오른쪽으로 평광면을 회전시킨다. 따라서 알짜 회전도는 0이다.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알겠죠?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화학에서는 여기까지. 네, 3번 유효 숫자. 최근 트렌드인지 유효 숫자가 이제 자꾸 나오네 보니까요. 요거 이제 수업을 했었잖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더하기하고 빼기, 요거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뤄봤었는데 더하기하고 빼기는요, 뭡니까? 소수점 자리수가 작은 것에 맞춰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뭐냐면
유효 숫자의 개수가 작은 거에 맞춰준다고 그랬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계산 한번 해보죠. 얘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여기서 얘를 빼면요 116.47이 나와요. 계산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더하기하고 빼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수점 자릿수가 작은 거에 맞춰준다고 그랬어요. 얘는요 소수점 두째 자리야. 소수점 첫째 자리죠. 그러면 요것도 소수점 첫째 자리로 맞춰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로 맞춰줘야 되니까 116점 그 다음에 숫자가 한 개밖에 안 나와. 근데 47이죠. 반올림해서 116.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곱하기네요. 요거 계산하면 이 계산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107744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맞죠? 저 이제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뭐라고요? 유효 숫자가 작은 거에 맞춰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딱 봐도 뭡니까? 유효 숫자 3개잖아 지금. 유효 숫자 3개로 맞춰주는 거야. 그죠? 지금 얘 되게 많죠? 유효 숫자 3개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효 숫자 3개로 맞춰주면 얘가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0.10. 그죠? 이제 여기서 숫자 하나밖에 못 와. 근데 반올림해서 0.10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1번이 확실해.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답 1번 확실하다. 그죠? 제가 이제 그 시험 볼 때 1번의 정답은 확실하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더하기하고 빼기는 소수점 자릿수가 작은 거에 맞춰준다 그랬고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유효 숫자의 개수가 작은 거에다가 맞춰주면 된다 그랬어요. 알겠죠? 네. 네, 4번입니다. 4번.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뭐 지워버릴 것부터 한번 지워볼까요? 그냥? 여러분들 델타 H가 0보다 작아. 그죠? 그럼 뭡니까? 이거 발열 반응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좌측의 몰수하고 우측의 몰수, 기체니까요. 좌측의 몰수하고 우측의 몰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압력은 변하지 않는다. 됐죠? 예, 그래서 3번, 4번은 금방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을 한번 봐야 되는데 결국 이 둘 중에 한 개잖아요. 그죠?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여러분들 전체 엔트로피가 뭐였습니까? 개의 엔트로피 더하기 주위의 엔트로피가 전체 엔트로피야. 그죠? 그래서 요걸 지금 한번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델타 H하고 델타 S가 나와 있네요.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요거 따질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왜요? 전체 엔트로피가 0보다 크다.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델타 G는 0보다 작다. 요거잖아요. 요 놈이나 요 놈이나 똑같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 했잖아. 마이너스 T 델타 S가 델타 G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델타 G가 0보다 작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델타 G를 구해서 델타 G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만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계산 한번 해보면 델타 G 노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델타 H 노트하고 델타 S 노트가 나와 있으니까 델타 H 노트 T 델타 S 노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물론 단위가 달라. 줄이고 킬로줄이니까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죠. 18,000이 아니라 18만이네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온도가 몇 K? 300K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S가 마이너스 200이야. 마이너스 20이야.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20이면 얘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계산해서 요거를 킬로줄 단위로 환산을 해버리면 그죠? 요거 마이너스 174 킬로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델타 G가 0보다 작으니까 전체 엔트로피는 0보다 증가한다. 됐죠?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얘가 확실하잖아. 그럼 시험 볼 땐 2번 딱 찍어버려야지,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데. 이번에 화학시험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예요. 응?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야. 표준 생성. 이 화학식은요, NO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마이너스 174. 그죠? 요거 그대로 해주면 안 돼. 그래서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니까 뭡니까?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화학 반응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깁스 에너지가 뭡니까? 화합물 1몰이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소 물질로부터 생성될 때의 깁스 에너지. 얘가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 그 화학식대로 한번 구해보면 뭡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O2,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화합물 1몰이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로부터 생성될 때의 반응열, 반응 깁스 에너지. 그죠? 얘가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인데, 이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를 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가만 한번 보면, 여러분들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가 얘거든요?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갖다 구하라는 얘기인데, 호돈소 물질, 이거 표준 생성 엔탈피하고 거의 똑같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러면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는 0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왜냐? 델타 G가 나와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 델타 G를 이용해서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뭐가 있었나요? 호돈소, 자, 생성물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의 합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를 빼면, 그죠? 뭐가 나옵니까? 반응 델타 G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델타 H를 구하는 거나 델타 G를 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생성물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의 총합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의 총합을 빼면 얘가 델타 G가 되는 거야. 됐죠? 얘가 델타 G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는 0이니까 결국 얘는 뭡니까? 생성물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가 결국 이 반응의 델타 G하고 똑같은 거야. 이 반응의 델타 G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응의 델타 G는 뭡니까? 이 반응의 델타 G는 저 식의 역반응을 2로 나눠주면 돼. 이 식의 역반응을 구해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식의 역반응이 뭡니까? 이 식이 지금 현재, 그죠? 요로 가는 게 마이너스 174야, 지금. 됐죠? 그러면 이 식의 역반응을 2로 나눠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역반응을 2로 나눠주면 역반응은 174가 되는 거죠. 그 놈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 놈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됐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87kJ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174kJ이 아니라 87kJ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델타 G가 나왔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정답 틀린 거는요 2번이 틀렸어. 네. 네, 5번입니다. 요것도 약간 조금, 근데 이것도요, 정답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주어져. 그렇죠? 정답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pK가 뭐였습니까? 우리 pK가. 여러분들 제가 pH를 갖다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로 치환한 게 pH였죠? 그죠? 그럼 pK도 마찬가지야. pK는 뭐냐면, pK는요, K 값을 마이너스 로그로 치환한 게 pK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뭡니까? 3번 맞잖아. 그죠? 3번 맞는 거야. 그래서 pK는 이온화상수 K의 로그 값에 음의 보호를 붙인 값이다. 눈에 확 들어오죠, 벌써. 그죠? 그 다음에 pK 값이 큰 분자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3이다. 여러분들 요게 1번하고 4번 지문이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2번하고 3번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K값하고 pK를 갖다 우리 연관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들 pK가 크면 산의 세기가 크냐, pK가 작으면 산의 세기가 크냐, 요걸 갖다 이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K값을 마이너스 로그로 취하는 게 pK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K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또 하나의 산은 K값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K값을 마이너스 로그로 취하는 게 pK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pK가 3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얘는요, K값을 마이너스 로그로 취하면 pK는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pK값이 큰 분자는 뭡니까? K값이 작아. 그죠? K값이 작다는 얘기는 수소이온이 그만큼 수소이온을 작게 내놓는다, 그런 얘기라고요. 됐죠? 그래서 pK가 큰 분자는 수소이온을 작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약한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다. 이거 맞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pK하고 K하고 연관이 있죠? 그죠? 그래서 K값이 뭔데요? 수소이온을 내놓는 정도잖아요. 그죠? 양성자가 수소이온이잖아. 그죠? 이게 뭡니까? 수소이온을 내놓는 정도. 요걸 이제 K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수용액상에서, 그죠? 뭡니까? 수소이온을 내놓는 정도. 얼만큼의 수소이온을 내놓는가. 그죠? 요게 이제 K값이야. 그걸 마이너스 로그로 치환한 게 pK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성자 이동의 경향을 나타낸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은 뭐냐면 산도 표기 방법. 이동의 경향, 양성자 수소이온의 이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뭡니까? 딱 정해진 산도 표기 방법. 이게 약간 문장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네. 네, 요거는 쉽죠? 완충용액이잖아. 완충용액이고, 그죠? pK 값이 나와 있고, pH 값이 나와 있으니까, 완충용액의 pH 구하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냐면, 여러분요, 완충용액의 pH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pK 더하기 로그 약산분의 그 약산의 짝염기다. 얘가 완충용액의 pH 구하는 공식이야. 그죠? 그럼 다 나왔잖아. pH 나왔지, pK 나왔지. 요거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pH가 5예요. 그때 pK 값이 4야. 그 다음에 그럼 pK 값이 4가 나오려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게 1이 나와야 되겠죠. 요게 1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1이 나오려면 뭡니까? 로그 10이 나와야지. 로그 10. 그죠? 로그 10이 나와야죠. 로그 10이 나오려면 10 이렇게 돼야지. 그죠? 로그 10이 나오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10이고요. HA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 대 A-의 B는 1대 10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이에요. 요거는 쉽죠? 네. 그 다음. 7번. 이것도 쉬워요. 뭡니까? 지금 아세트산에다가 NaOH를 떨어뜨렸을 때 완전 중화가 될 때까지 들어간 NaOH 부피. 그죠? 얘가 뭡니까? 결국 완전 중화 때까지 들어간 NaOH의 부피를 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완전 중화 공식이 있어야지. 완전 중화 공식은 뭡니까? 수소이온의 몰수와 OH- 몰수가 똑같을 때가 완전 중화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NMV는 뭐가 되나요? M-, M-, V-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CH3COH는 수소가 1가인 1가산이야. NaOH는
OH가 한 개인 일가 염기가 되겠죠. N이 가수니까. 그럼 여기다가 아세트산 이렇게 해놓고 농도는 0.1몰 농도. 그 다음에 50ml가 되겠죠. 요걸 갖다가 NaOH 0.05몰 농도를 첨가시켰어. 그러면 NaOH는 OH가 1가인 1가 염기고요. 몰 농도는 0.05가 되는 거고요. 부피는 모른다.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5네. 그 다음에 얘가 5가 나오려면 얼마입니까? 부피는 100이 나와야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고요. 적정한 지시약은 뭡니까? 제가 강한 쪽의 지시약을 쓴다 그랬잖아. 요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려면 강한 쪽의 지시약을 쓴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죠? 그럼 뭡니까? 아세트산은 약산이에요. 그 다음 NaOH는 강염기야. 그럼 뭐를 써야 돼? 강한 쪽의 지시약, 염기성을 확인하는 지시약을 써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염기성을 확인하는 지시약을 써주는 거야. 페놀프탈레인을 써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8번. 완충용액이 될 수 있는 경우, 여러분들 요거는 바로 하고 넘어갑시다. 뭡니까?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를 포함하는 염, 이거 완충용액.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짝산을 포함하는 염, 완충용액. 그죠? 이거 추가하시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완충용액입니까? 예?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얘가 지금 산이잖아. CH3COH, 산이잖아. 약산과, 그죠? CH3COH,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잖아. 비슷한 거 두 개 묶어서 수소가 많으면 산이고 작으면 염기라고 그랬으니까.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를 포함하는 염, 그죠? 얘가 완충용액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요거는 그냥 나와야 될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8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되게 생소했죠? 되게 생소한데 정답이 명확해. 물론 이것도 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정답이 명확하니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답 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을 겁니다. 볼게요. 딱 문제에 나와 있잖아. 리간드란 말은 뭡니까? 금속 이온과 배위결합을 해서 착이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착이온을 만들고 나면 그 착이온과 반대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온, 그죠? 그놈이 붙어가지고 착화합물, 배위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혈액 내에서 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착이온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착이온을 형성해서 체외로 배설된다. 요거 맞다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금속 이온, 그죠? 뭡니까? 배위화합물을 생성한다. 요거 맞죠? 그 다음에 주계 원자, 뭡니까? 비공유 전해쌍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리간드, 리간드는 비공유 전해쌍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죠? 얘는요, 몇 개? 비공유 전해쌍 몇 개입니까? 6개가 되겠죠. 주계 원자가 6개가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6배위수라 그랬잖아. 6배위 화합물을 갖는, 그죠? 6배위수를 갖는 리간드라고 얘기를 했죠. EDTA가.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금속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 역시 딱 결합을 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명확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이것도 답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데, 그죠? 그거를 몰라도 답이 명확하니까 정답 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소하긴 하죠. 생소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흡수된 방사선 양의 단위는 라드이다. 이거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이거 맞습니다. 그
그 다음에 노출된 기관과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이 다르다. 이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이 다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방사선이 생명체에 끼치는 피해가 다르다. 이 말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방사선이 생명체에 미치는 피해가 다르다. 이 말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얼만큼 노출이 돼 있는가, 노출된 기관과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생명체에 미치는 피해가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얘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큐리거든요. 큐리는 1초 동안에 그죠? 3.7 곱하기 10의 10승계의 핵이 붕괴되었을 때 생성되는 방사선의 양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핵화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명확하잖아. 1번, 2번, 3번을 모르더라도 4번이 일단 답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전자기 복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누굽니까? 감마 입자잖아. 알파 입자는 아니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정답 4번이에요. 알파 입자는 뭡니까? 알파 입자는 헬륨 플러스 2가죠. 이게 무슨 헬륨에서 전자 두 개를 제거시켜 놓은 게 알파 입자야. 그죠? 이게 무슨 강력한 투과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감마 입자보다는 훨씬 더 약한 건데.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정답 4번입니다. 9번, 10번은 조금 생소하게 좀 당황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11번. 증기압이 가장 낮은 경우. 조금 약간 번거롭다 그러나요? 이런 문제인데 이걸 제가 난이도를 상으로 넣을까 중상으로 넣을까 그랬는데 그죠? 보기 중에서 두 개가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제가 중상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증기압이 가장 낮은 거 그죠? 가장 낮은 증기압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물은 순수한 용매잖아. 얘들은 지금 용질 2번하고 3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일단 조금 성격이 틀려요. 얘는 뭡니까? 염화나트륨이나 포도당은 비전해질이야. 그죠? 비휘발성이라고요. 근데 뭐 보세요. 지금 포도당은 비전해질이야. 포도당 1몰이 녹아 들어가면 그냥 포도당 1몰. 염화나트륨은 NaCl은 뭡니까? NaCl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니까 얘가 1몰이 녹아 들어가면 2몰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를 한번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얘들은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이잖아. 용액은 용매보다 증기압은 낮아요. 그죠? 그래서 물의 증기압이 제일 높아 사실은. 됐습니까? 그 다음 잘 보세요. 얘들 지금 몰 분율이 똑같아 지금. 응? 몰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비전해질 얘는 전해질이잖아요. 그죠? 얘는 비전해질, 얘는 전해질이니까 뭡니까? 비전해질보다는 전해질이 증기압이 더 낮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아니야. 알겠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잖아. 그럼 일단 이걸 한번 구해서, 그죠? 요 NaCl을 구해서 요 두 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NaCl이 이 4번보다 만약에 증기압이 낮으면, 그죠? 얘가 정답이지. 그죠? 이거 정답이잖아. 어차피 NaCl은 요 두 개에 비해서는 증기압이 낮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개 증기압을 구합니다. 그래서 NaCl의 증기압이 요 물과 에탄올의 요 증기압볼, 물과 메탄올의 요 증기압보다 만약에 작으면, 그죠? NaCl이 가장 낮은 증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뭐, 얘가 가죠? 그죠? 얘가 물이고, 얘가 포도당이야. 그럼 NaCl은 이쯤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 NaCl은 이쯤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2번, 3번을 갖다 비교하는 건데, 그죠? 요 NaCl이 물과 메탄올보다 만약에 증기압이 제일 작으면 NaCl의 증기압이 제일 작은 거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NaCl의 증기압을 먼저 한번 구해봐야 돼. 여러분들 얘가 1몰이 녹아 들어가면 2몰 농도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얘가 뭡니까? 증기압 내림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잖아, 이게. 그죠? 증기압 내림은 뭡니까? 용매 증기압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이야. 그죠? 거기다가 뭡니까? 전해질이면 이온화수가 돼야 되겠죠.
증기압 내림일 때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가 되겠습니까? NaCl의 증기압을 갖다 구하면 23.8, 물의 증기압은 23.8 곱하기 몰 분율은 0.01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온화가 2개로 이온화가 되니까 이렇게 이온화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놈은 0.476 톨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23.8에 비해서 0.476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빼봐. 23.8에 비해서 0.476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3.3 정도가 나와. 알겠죠? 그래서 얘 얼마가 나옵니까? 23.3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물과 메탄올 얘를 구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NaCl이 물과 메탄올 요 4번의 증기압보다 만약에 작으면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해봅시다. 얘는요, 여러분들 여기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지금 물의 증기압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메탄올의 증기압이 나와 있지. 그죠? 이 말은 뭡니까? 물과 메탄올은 둘 다 날아간다는 얘기야. 둘 다 날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휘발성 용액이란 얘기예요. 휘발성 용액. 그지? 그러면 휘발성 용액의 증기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 휘발성 용액 해놓고 토탈 증기압은 뭐가 되겠습니까? 용매 증기압 분의 용매 증기압 곱하기 용매 몰 분율 A.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용매의 증기압 분의 용매의 몰 분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물이니까 물의 몰 분율, 얘는 메탄올이면 메탄올의 몰 분율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봅시다. 물부터 해볼까요? 물의 증기압은 23.8이야. 이거 곱하기 물의 몰 분율이 얼마입니까? 0.8이잖아. 이거 더하기 이제 메탄올 용매 증기압이 얼마입니까? 143이잖아. 이거 곱하기 그죠? 메탄올의 몰 분율 얼마다? 0.2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 계산하면 얘가 얼마입니까? 47.6이 나와. 이것도 빨리 대충 계산해야죠. 그죠? 빨리 계산해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47.6 톨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아무래도 휘발성은요 다 날아가는 거니까 증기압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얘는 47.6이야. 누가? NaCl이 더 낮잖아. 그죠? 그러면 가장 낮은 증기압을 가지는 경우는 NaCl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푸는 거야. 아까 우리가 그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구하는 거와 더불어서 그죠? 조금 계산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비대칭 탄소가 뭡니까? 비대칭 탄소, 카이럴 센터, 그죠? 카이럴 탄소, 그죠? 비대칭 탄소 똑같아. 광학 이성 질체를 갖는 탄소 똑같은 말이야, 전부 다. 그럼 비대칭 탄소라는 얘기는 뭡니까? 광학 이성 질체를 가질 수 있는 탄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광학 이성 질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소 주위에 붙어 있는 네 가지가 전부 다 다를 때 그때 광학 이성 질체를 가진다 그랬잖아. 네? 그럼 얘는 뭡니까? 얘 지금 비대칭 탄소니까 얘도 마찬가지. 탄소 주위에 붙어있는 네 가지가 전부 다 다를 때 그때 중심 탄소가 비대칭 탄소가 되는 거야.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C2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면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뭡니까? 요거는요 수소 OH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똑같잖아. 그러면 이 탄소는 비대칭 탄소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얘는 아닙니다. 얘는요. 탄소 주위에 붙어있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다르잖아. 얘 비대칭 탄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얘는요. 네 개가 다 다릅니까? 하나 다르고 두 개 다르고 세 개 다르고 네 개 다르잖아. 얘도 비대칭 탄소. 얘는요. 하나,
둘, 세 개 다르고요. 네 개 다르잖아. 얘도 비대칭 탄소. 탄소 주위에 붙어있는 네 가지가 전부 다 다를 때 비대칭 탄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탄소 주위에 세 개 붙어 있잖아. 이거는 비대칭 탄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얘는 뭡니까? 이거 지금 방금 본 거 아닌가요? CH2,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OH가 있죠.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잖아. 이것도 비대칭 탄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비대칭 탄소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라 그래야지. 됐죠? 그래서 요거 정답 3번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좀 당황했죠, 이 문제. 그러니까 산염기의 세기를 올바르게 비교한 거, 요걸 지금 나오는데, 얘가 지금 나오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지금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 얘들이 들어가 있는 화학식을 다 생각을 해내야 돼, 사실은요. 오리지널대로 풀려면. 응? 그 다음에 약한 놈의 짝은 굉장히 강하고 강한 놈의 짝은 굉장히 약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거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다 들어가는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Cl-가 들어간 거 뭐가 있겠습니까? HCl 있잖아. HCl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Cl-가 되고 수소이온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NO2-가 나오는 화학식은요. HNO2 더하기 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NO2-가 되는 거야. NO2- 더하기 H3O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들어가 있는 화학식을 한번 봐야 되는데 NH2-가 들어가 있는 화학식이야. 얘가 염기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산은 뭡니까? 얘거든. 암모니아거든. 그러면 암모니아가 물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화학식은 요런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요거 가지고 따지는 거지. 알겠죠? 비슷한 거 두 개 묶어서 수소가 많으면 산이고 작으면 염기다. 비슷한 거 두 개 묶어서 수소가 많으면 산이고 작으면 염기다. 비슷한 거 두 개 묶어서 수소가 많으면 산이고 작으면 염기. 얘도 마찬가지. 산염기에서 얘가 산이 되고요. 물은 염기가 되겠네. 사실 절대적으로 따지면 암모니아는 염기예요. 염기. 그죠? 얘는 염기인데 요거보다는 산의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왜냐? 비슷한 거 묶어서 수소가 많으면 산이고 작으면 염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놈보다는 산의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산이고 이놈은 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염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강산이죠. 강산, 강염기가 되고 강한 놈의 짝은 약한 놈이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약산, 약염기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HNO3가 뭡니까? 강산이죠? 그러면 HNO2는 뭡니까? 약산이잖아. 그래서 얘는 약산, 약염기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반대는 뭡니까? 약한 놈의 짝은 강한 놈이니까 강산, 강염기가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건 사실은 염기잖아. 산의 세기는 굉장히 약한 놈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약산, 약염기라 그래야지. 얘는 약한 놈이 작은 강한 놈이니까 강산, 강염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렇게 해놓고 염기세기를 한번 골라보래. 이렇게 해놓고 염기세기를 한번 찾아봐라.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 약한 놈의 짝은 강한 놈이다. 지금 방금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사실 얘는 상대적으로 약산이라고 그랬지 얘는 염기의 성질. 이건 사실은 절대적으로 염기가 되는 거예요. 산의 성질이 굉장히 약해. 이 셋 중에서 산의 성질이 가장 약합니다. 그 약한 놈의 짝은 굉장히 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염기는 뭐가 되냐면 NH2-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얘 가지고만 따지면 되는 거야, 이제. 그죠? 뭡니까? 가장 약한 게 염소, 염화이온이잖아. 그거보다는 물이 더 강하고요. 그 물보다는 NO2-가 더 강하다는 얘기야. 일단 얘는 가장 강한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약한 염기는 Cl-가 되겠죠. 그거보다는 물이 더 강하고요. 그 똑같은 물보다는 NO2-가 더 강하다는 얘기지. 얘보다는 물이 더 강하죠. 물이 더 강하고 그 똑같은 물보다는 NO2-가 더 강하다. 얘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NH2-는요. 얘는 가장 강력하다. 그죠? 그래서 요게 맨 처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조금 이 정도 화학 시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분자 오피탈 문제네요. B2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B2가 사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B2가 되는 거거든요. B2가 되고, 그 다음에 B2는 B가 지금 현재 두 개가 지금 결합하는 거죠. 근데 얘는 13족이니까 최각 전자가 3개가 결합하는 거고, 얘도 최각 전자 3개가 결합에 관여하는 거니까, B2는 뭡니까? 총 최각 전자가 6개가 결합에 관여하는 거야. 6개가 결합에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당연히 뭡니까? 홀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자성이다. 얘는 맞겠죠. 그 다음 B2의 결합차수. 결합차수는 뭡니까? 지금 파이가 스타가 들어가 있는 건 반결합성이야. 그죠? 결합성 전자수에서 반결합성 전자수를 빼서 그놈을 2로 나눠버리는 게 뭐라고요? 이게 결합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결합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합성은요, 4개 되겠네. 4가 결합성 빼기 스타자가 붙어있는 반결합성 2가 되겠죠. 얘를 2로 나눠버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니까 1차가 돼야지. B2는 1차가 되는 거 맞습니다. B2-는 B2보다 결합차수가 더 작다. 일단 B2는 1차가 나왔어요. B2-는 뭡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전자 한 개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결합성에 전자가 한 개가 더 들어가야지. 그러면 결합성에 전자가 한 개가 더 들어가니까 O-2가 되겠죠. 그죠? O-2가 되니까 얘는 1.5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B2-는 1.5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차수가 작은 게 아니라 결합차수가 커야 되겠죠. 그 다음 B2는 C2보다 얘는 탄소입니다. 탄소는 뭐예요? 탄소 원자 2개가 결합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탄소는 14족이니까 뭡니까? 최각 전자가 4개잖아. 최각 전자 4개씩 결합에 관여해서 C2는 총 전자 8개가 결합에 관여하는 게 C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둘,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이제 C2가 되는 거예요. 그럼 C2는 몇 차가 되겠습니까? 결합성에 둘, 넷, 6개. 반결합성에 몇 개입니까? 2개가 되겠지. 그죠? 얘를 2로 나누면 이게 C2의 결합차수 돼서 2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B2는 1차, C2는 2차니까 B2가 C2보다 결합차수가 더 작다. 얘도 맞겠죠. 됐습니까? 요거는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극성을 나타내는 거. SF4는 뭡니까? SF4.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 많이 그려봤잖아,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SF4. 뭡니까? C소형이죠? C소형. 얘가 비공유전자쌍이 내리 눌러버려. 비대칭이 되겠죠. 비대칭. 얘는 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1번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PCl4 그릴 시간이 없잖아. 그때는 빨리 해야지. 어떻게 빨리 합니까?
네? 잘 보세요. 얘가 지금 P-셀4거든요. 근데 얘는 15족이잖아. 15족에다가 전자한계 이르면 14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14족. 그죠? 14족이면 얘가 뭡니까? 14족. 탄소가 들어가서 CCl4하고 뭐 같다고 생각하면 돼. 삼연체 구조잖아요. 정삼연체. 그죠? 정삼연체니까 얘는 뭡니까? 무극성이 되겠죠. 여러분들 극성과 무극성은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극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반드시 구조로만 따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삼연체가 나오니까 무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3번, 4번은 안 그려봐도 되겠죠? 얘는 삼각 쌍뿔형이다. 대칭 무극성입니다. I3-는 직선형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무극성, 얘도 무극성이야. 극성은 1번이 극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여기서 뭐 한 SF4 정도도 솔직히 이제 많이 연습한 사람들은 이걸 딱 보고 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SF4 정도는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판단할 수가 있어야지. 됐습니까? 그죠? 이걸 왜 화학에서 물어보죠? 이거는요,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물론 문제는 쉬워요. 난이도는 중인데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없잖아요. 이거 생물이거든요. 생물이 뜬금없이 화학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화학에서는 다루지 않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들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미노산은 20개고요. 그 20개의 아미노산이 얽히고 설키고 축합중합을 해서, 그죠? 아미드 결합을 가지고 있는, 펩티드 결합을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미노산, 얘는 글리신이라는 거야. 글리신. 얘는요, 리신, 아미노산입니다. 아르기닌, 아스파테이트, 메티오닌, 다 아미노산이야. 그 다음에 발린, 이것도 아미노산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티딘, 아미노산, 프롤린, 아미노산. 얘는 알부민이야. 알부민은 뭡니까? 아미노산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이 축합중합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야, 얘는요. 그러니까 얘가 아미노산이 아니라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아미노산, 20개의 아미노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얘는요, 알부민 4번이라고 그래야죠. 알겠습니까? 네. 아마 찍은 사람도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이러셨을까? 교수님들이, 그죠?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네. 17번. 지금 얘 평형상수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기체니까 압력 평형상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압력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부분 압력 분의 생성물의 부분 압력이 되겠죠. 생성물의 부분 압력, 얘를 갖다 구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처음에 뭐냐면 처음에 사기압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걔를 갖다가 반응을 시킵니다. 얘를 갖다가 반응을 시키고 평형에 도달한 후에 전체 압력이 얼마였냐면 전체 압력이 6기압이 됐어요. 그때 평형상수 KP를 갖다 구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평형이 뭡니까? 평형 상태일 때 반응물 부분 압력분의 생성물 부분 압력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을 넣고 반응을 시켰을 때 평형 상태에서 A의 압력과 B의 압력을 구해놔야지.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건 뭐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처음에 A를 4기압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놈이 반응을 해요. 그놈이 반응을 해서 나중에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처음에 4기압 넣었어요. B는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생성되도록 반응을 시켰어요. 그 다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전체 압력이 6기압이야. 근데 잘 보세요.
얘가 1대2로 반응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4가 반응하고 얘가 플러스 8이 생성이 됐으면 전체 압력은 8기압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 아니란 얘기야.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3기압이 반응하고 얘가 6기압이 나왔다. 그죠? 그럼 얘가 1이 되고 7이 되니까 이것도 전체 압력이 6기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풀었으면, 이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 공무원 시험을, 그 실전 시험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응? 실제 이제 4월달이 돼서 공무원 시험을 볼 정도면 이건 미지수로 계산하면 안 되겠죠. 직접 바로 숫자를 대입할 수 있어야지. 얼마입니까? 얘가 2만큼 반응하고 4만큼 반응한 거야. 그래서 얘가 반응해서 사라지고요. 얘는 없다가 생성이 된 거지.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2가 되고 4가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전체 압력 6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입니까? 2가 되고요. 4의 제곱이니까 16이 돼서 평형상수는 8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네. 이것도 좀 당황했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죠? 반복 단위 중합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폴리에틸렌이 뭡니까? 에틸렌이 첨가 중합해서 생겨나는 게 폴리에틸렌이야. 그죠? 이거잖아. 얘가 폴리에틸렌. 얘가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게 폴리에틸렌이야. 근데 반복 단위가 1000이라는 얘기는 이게 1000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때 이놈의 분자량을 계산해봐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놈의 분자량을 계산하라 그런 얘기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가 지금 분자량이 얼마예요? 28이지. 그놈이 1000개가 있으니까 28000이다.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요건 중합도 또는 반복 단위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1000 이렇게 해놓고 뭡니까? 분자량을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됐죠? 네, 그래서 요거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19번 명명법.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이중 알케인, 알켄, 알카린이잖아요. 펜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중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현재 뭐냐면 지금 현재 에틸기란 얘기는 NCH3잖아. 에틸기란 얘기는요. 뭡니까? 에틸이란 얘기는 C2H5가 에틸이거든요. 그럼 얘도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현재 작용기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무슨 말입니까? 얘가요. 탄소, 꼭지점은 다 탄소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해가지고 펜테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번호가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거든요. 즉 2번과 4번에 뭡니까? 메틸기가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2, 4, 메틸기가 2개죠? 디메틸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2, 4, 디메틸 펜테인. 이거 3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소펜테인은요, 다른 게 아니야, 이소펜테인은. 응? 이소펜테인은 탄소가 5개예요. 탄소가 5개. 네. 탄소가 5개인데 이소펜테인은 그죠? 뭡니까? 탄소 이성질체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뭐 굳이 따진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지. 됐죠? 그래서 얘하고 쟤는 차이가 있잖아. 알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아,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하나, 둘, 네,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네. 그죠? 하나, 둘, 셋, 넷, 5. 이게 이소펜테인이 되는 거야. 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노말 펜테인, 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 이런 거 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정답 3번 나오는 겁니다. 전기화학 도구 문제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풀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금을 도금하기 위해서 전기분해 장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얘가 전류거든요. 전류가 되고 시간이 됐잖아.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Q 이퀄 IT. 전류 곱하기 시간이 뭡니까? 전하량이잖아. 응? 전류 곱하기 시간이 전하량이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류가 지금 현재 9.65야. 9.65에다가 100이니까 얼마입니까? 965쿨롱이지. 이 전기분해 장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 이온으로부터 금을 섭취를 시켜야 돼. 그죠? 금 이온으로부터 금을 섭취시켜야 돼. 전기분해 장치를 이용해서. 그죠? 그러면 이 전기분해 장치에서 965쿨롱의 전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965쿨롱의 전하가 흘렀을 때, 그죠? 얼마입니까? 금이 얼만큼 석출이 되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금이 얼만큼 석출이 되는가? 금 이온으로부터 금속이 석출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금양이온이 되는 거고, 얘가 전자를 얻으면 금속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뭘 갖다 구해라? 석출된 금. 그죠? 금 이온으로부터 얼만큼의 금이 석출되는가? 얘를 갖다가 구하면 되는 거지. 봅시다. 여러분들 1페럿은요. 얘가 전자 1몰의 전하량 1페럿을 줬을 때 금 1몰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1페럿은 96,500쿨롱이라면서요. 그러면 965쿨롱은 얼마예요? 0.01페럿이지. 0.01페럿을 가해주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0.01몰에 뭐가 나온다? 금이 석출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1몰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97이잖아. 그럼 0.1몰은 19.7, 0.01몰은 얼마가 되나요? 1.97이 나와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정답 1번 나오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20번까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없죠? 네. 전체적으로 따지면 작년보다는 어려웠을 거예요. 작년보다는 어렵게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 합격권의 점수도 조금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한 85점에서 90점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권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알겠죠? 네. 시험 본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해설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